제가 영어를 못해요. 제가 토플 점수가 102점이고 그리고 GMAT으로는 처음 봤을 때 390이었어요. 390으로 시작하신 거예요? 그리고 토플도 사실 3년 동안 처음에서 80점대로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M7 합격했죠? 네. 님은 진짜 멘탈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. 첫째, 매우 힘든 개인적인 문제점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기셨는데 그 회사가 조금 힘들었죠. 맞아요. 많이 힘든 상황에 갑자기 직면하게 됐고 갑자기 그래서 레이오프도 정말 많았고 정신이 없었어요. 그렇죠. 학교 몇 개 지원하셨죠? 6개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개 인비 받았고 그중에서 3개 붙었고 1개는 웨이트리스트 됐고 하나는 딩. 그래서 지금 1차요?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M7 하나 붙으셨는데 이제 2차도 하실 건가요? 지원? 네. 왜냐면 인생에 한 번뿐인 MBA니까 그래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야 돼서 입차도 할 거예요. 그런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때, 전략을 세우셨을 때 1차 때 이만큼 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 안 되면은 2차도 이렇게 보내겠다는데 그 2차의 학교 수가 현저하게 줄었죠. 네. 맞아요. 왜냐면 M7이 하나 붙었으니까. 네. 오케이. 그리고 그 중에 M7은 아니지만 그래도 탑스쿨한테 돈 얼마 받으셨다고요? 6만 불이요. 예. 7,200만 원. 네. 근데 이거를 돈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? 원서에다가 그렇게 쓰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준 거예요? 그냥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원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고 동의하냐? 그럼 예스 이렇게 누르고 갔죠. 그리고 이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합격 통지하고 같이 온 거예요? 아 전화가 왔는데 그날 사실 제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. 그래서 전화 와서 나 너 붙었어. 그래서 와 고마워. 그랬더니 나 너한테 진짜 장학금도 줄 거야. 그래서 그래 고마워. 얼마인지 제가 스스로 내가 확인할게. 그랬더니 그래? 그러고 끝났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메일로 날라온 거예요? 액수가? 네. 얼마 후에요? 바로 다음 날? 네.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준다 이런 건 없었어요? 아 어느 류의 장학금인지는 써 있었어요. 이건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장학금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. 뭐 스카이 나오셨고요. 그죠? 대기업도 다니셨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회사도 다니셨고요. 네.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고 손색 없죠? 그죠? 손색 없는 스펙인데 이미 저한테 여정을 시작할 때 자기의 약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? 네. 첫 번째가 뭐였죠? 나이. 나이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0대 딱 중반이에요. 30대 딱 중반이에요. 나이가 뭐가 불안했어요? 일단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좀 지원하기에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MBA 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애들이랑 이제 가면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일 텐데 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? 가만히 간다고 해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지금 합격한 사람들 방에서도 거의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. 다 저보다 어려요. 남자분들도? 한 분 저보다 딱 많으신 분은 스폰 받아 오시는 분이거든요. 몇 살 더 많으세요? 님보다? 40대신 40대.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하시는 약점.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해요. 제가 토플 점수가 102점이고 그리고 GMAT으로는 처음 봤을 때 390이었어요. 390으로 시작하신 거예요? 네. 그러고 나서 지금 GMAT을 몇 번 보셨죠? 7번 받고 끝까지 점수가 700점대가 안 나와서 포기하고 이제 GRE로 변경을 했죠. 그래, 그러면은 정확하게 처음에 300 얼마로 시작했다고요? 90, 그리고 마지막 제일 높은 점수는 몇이었어요? 690. 690. 그러고 나서 GRE로 바꾸신 거죠. 네. 그래서 GRE는 몇 점 나오셨어요? 328점이요. 몇 번 보고? 한 번에 사실 328이 나왔고 한 번 더 봤는데 그땐 좀 떨어졌어요. 327.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지금 그 유학을 준비하신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실제 지원하는 거는 올해였죠? 네. 그렇지. 네. 근데 처음 그 2년이 후회가 되신다고 그랬죠? 네, 너무 후회가 돼요. 처음에 그냥
유학을 시작하려면은 지맷이 필요하구만 이렇게 해서 지맷 시작을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그게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지맷이 나랑 안 맞는 시험인데 내가 그거를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한 게 조금 후회가 돼요, 많이. 그리고 토플도 사실 3년 동안 처음에서 80점대로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102점이 나오긴 했는데 이러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냥 공부 시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IELTS를 봤는데 한 번에 7.5가 나오더라고요. 터플은 몇 번 보신 거예요? 20번 봤나? 진짜구나. 돈 아까워요. 제가 이거 다 강의한 거 아시죠?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처음으로 유학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해야 되는 게 어떤 시험이 나오고 맞는지 기억나요? 네. 이런 강의들을 그때는 못 보신 거예요? 아니요, 봤는데 이게 점수가 조금 볼수록 오르니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. 되겠다, 이런 고집.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애초부터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왜 고집 부렸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1년 차는 뭐 우리 강의를 안 보시고 네, 몰랐고 네, 몰랐어요. 그리고 2년 차는요? 2년차 때 봤는데 그때 이제 600점대로 지맷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만 더 하면 된다. 왜냐면 그동안 200점을 올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100점만 올리면 되네?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했죠. 또 후회하는 거 있어요? 그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할 걸? 근데 막상 이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토플을 안 보는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. 굳이 토플 공부를 20번이나 보면서 거의 600만 원이거든요, 그러면? 600만 원을 굳이 그렇게 날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마다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하고 좀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건 있어요. MBA 같은 경우는 톱스쿨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토플을 require 안 하는 학교가 3개라고 해도 7개 학교를 위해서 토플을 공부를 하긴 해야죠. 이거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해피엔딩인데 무슨 후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 지금 이거 이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경험을 쉐어링해 주시는 거니까 그죠? 좀 덜 힘들게 가라 이런 분위기. 자, 직장 생활은 몇 년이세요? 저 10년이요. 오케이, 좋아요. 그게 님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셨어요? 경력이 긴 것 자체는 사실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저는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한 건 아니고 3가지 일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펑션은 다 다르나 버티컬은 다 하나의 산업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꿰매면 버티컬의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 때 많이 어필했어요. 그리고 엑세큐티브 MBA 하면 어떻겠냐라고 편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? 학교들한테 이메일이요. 네, 모든 학교. 모든 학교 다.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? 그냥 읽고 씹었어요. 읽고 버렸어요. 그래도 잘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편지를 간단하게 쓰면 되긴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도 강의를 했어요.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. 그러니까 상관없어. 뭔지 알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학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학점이 어떻게 되세요? 제가 거의 4.0, 그 4.5 만점에 4.0인데 실제로 그거를 변환을 4.0으로 해보니까 평균 대비 좀 낮더라고요. 나 열심히 했었는데 낮네? 그래서 이건 좀 마이너스가 되겠구만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니야, 마이너스. 왜냐면 님 다른 잣대가 있잖아요.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그런데 뭔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유학 준비하고 그럴 때는 다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스펙이 다른 애들보다 덜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탑스쿨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도 님이 느끼는 이런 약점들이 있고 이거를 상쇄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님 입장에서? 에세이를 통한 스토리, 인터뷰를 통한 스토리,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 좀 많이 상쇄를 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하셨다고 그랬죠?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거기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딱 열면 넣어야 되는 항목이 정말 많아요. 근데 그 항목들을 액티비티 몇 개 있냐,
뭐 10개까지 넣을 수 있다? 그럼 저 10개 다 넣었고 어떻게든 만든 거라기보다 찾아낸 거죠. 과거를 다시 한번 찾아내서 다 넣었고 만약에 제가 CFA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CFA 다치지 않았고 레벨 2에서 끝났거든요. 근데 CFA도 있다고 어떻게든 한 줄을 넣었고 레벨 2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넣었어요. 조금이라도 어필하기 위해. 그렇죠. 최선을 다해야죠.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많은 꼬맹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이벤트들도 가셨어요?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? 네, 전 다 갔어요. 다 갔어요. 네, 다 갔고 실제로 지원할 때 갔냐? 라고 물어보는 학교들이 많아요. 했다면은 어디에 참석했냐? 라고 물어보는 데가 많고 사실 거기 딱 이벤트 들어가면은 이메일 주소랑 이름을 쓰게 해요. 그래서 나중에 너가 얼마나 여기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그걸로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게요. 그 네트워크 하려고 노력하셨어요?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찾아가지고 거기 학생, 학교 재학생, 졸업생한테 연락하고. 아니요. 그렇진 않았고 왜냐면 저는 그거는 제가 드리는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뭐 10개를 보내면 하나 정도 올 거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링크드인을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학교 홈페이지 안에 스튜던트들이 자기 스토리를 넣은 게 있어요. 그걸 보고 좀 팁을 얻기도 하고 몇 개 학교에 몇 명한테 연락을 하셨어요? 2명한테 연락을 했어요. 왜냐면 궁금한 게 좀 있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궁금했어요? 너의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이런 점이 이런 강의가 있냐? 제가 특징적으로 원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강의요? 네, 무슨 강의요? AI 관련된 아, 그냥 그 외부 강의도 네. 그런 거 혹시 나한테 좀 레커멘드 해줄 수 있냐? 뭐 그런 것들은 물어봤고 그 다음에 클럽 같은 것도 물어보긴 했어요. 가끔 한 학교만.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팁, 뭐 이런 정보를 얻은 거를 실제 지원할 때 어떻게 써먹었어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얘한테 연락을 했다 이런 거를 에세이에다 썼어요? 아니면은 아니요, 그런 거 전혀 쓰지 않았고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인터뷰어가 있었어요. 우리 학교에 아는 애 있냐? 이렇게. 있어. 나 누구랑 연락했어. 그러면 나도 걔 알아.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그 인터뷰어가 그 재학생이었어요? 네. 그거 점수 땄지? 네. 확실히. 거기 합격한 학교예요? 네. 인터뷰 그럼 몇 번 하신 거죠? 5번을 한 거죠. 근데 한 번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레코디드 한 거였고 나머지 4명은 이제 직접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님 매번 진짜 망쳤다고 생각하셨어요? 네, 이 인터뷰는 끝나고 와 망했다 맨날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그런 경우 많아요. 니마 자기가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고 나서 막 울고 그러는데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뭐 어쩔 때는 자기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. 인터뷰에 대해서 뭐 꿀팁 같은 거 뭐 공유하실 건 없나요?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워서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버스 안에서도 외우고 일하다가도 그냥 계속 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. 그래서 그걸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있어서 내 스토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과정도 또 필요하더라고요.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? 님 인생이 이제 이 MBA를 통해서.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조금 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사실 이게 커리어 때문에 가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에요. MBA 갔다 와가지고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더 뜰 것 같아요? 지금 받으신 거에 비해서? 전 2배. 2배요? 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. 오케이. 그러면은 님도 기억해요. 님 그 1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얼마나 불안했고 그런지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있는 꼬맹이들을 위해서 한마디 덕담을 좀 부탁드릴게요. 처음 지원을 할 때는 정말 불안하고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가면 돼요. GRE도 하나하나 하고 IELTS도 해보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 하는 과정이 되게 도움이 돼요.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에세이를 쓰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게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고
있지만 그리고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축하하고요.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. 야,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거가 뭐였죠? 뭐요? 힌트. 힘? 저 맨날 강의할 때 끝낼 때 그거 하는 거 있잖아. 힘내요. 그것도 있고. 근데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이거. 화이팅! 야, 다시 한번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